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간고사 모든 과목 잘 끝나셨나요? 저희가 인공지능 개론을 이제 중간고사를 봤는데요. 일단은 이해를 하고 계신지 체킹하기 위해서 제가 OX 문제를 냈었고, 또한 제가 생각했을 때 대부분의 비전공자 학생분들, 대부분 이제 경영학과, 뭐 사회계열, 뭐 다양한 학과에서 학생들이 인공지능 개론까지 배우게 된 배경은 그래도 이제 본인의 전공 도메인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알고리즘과 개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융합도 하고 접목도 해야 되는 미래가 곧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교육 경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개론에서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은 스스로 직접 이해하시고 그리고 또 데피니션을 쓰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강의 자료에서 꼭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은 OX 문제 다음 파트로 이제 냈었어요. 또한 이제 제가 학생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저희 과목이 파이썬이라는 과목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이용해서 과제를 때로는 조금 쉬운 것부터 어느 정도 난이도 있는 것까지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어렵다 내지는 어, 파이썬을 안 들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교수님 요런 또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모든 국내외 대학이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라고 하는 대형 사업이 시작되면서 대학에서 기존의 교양에는 영어와 글쓰기와 말하기 요런 파트만 있었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티어리뿐만 아니라 파이썬이나 R 같은 인터프리팅 기반의 랭귀지를 교양에서도 한번 들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어드밴스드 돼가지고 프로그래밍 입문이라고 하는 파이썬 랭귀지를 조금 다양한 그 데이터 구조라던가 아니면은 음, 또 알고리즘 또 컴퓨팅 사고 그리고 어느 정도 쉬운 부분에서는 데이터 분석 이런 것도 좀 해보셨을 거예요. 따라서 제 생각에는 사실 인공지능 개론 수업을 들을 정도의 학년의 어떤 과의 학생이라면 사실은 프로그래밍 랭귀지 중에서도 비기너에게 적합한 파이썬은 사실 들어보셨을 거고 경험이 있을 거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여전히 파이썬에 대해서 조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사실 이제 스스로 정말 플립트 러닝으로 따로 저에게 연락하셔가지고 지금이라도 이 수업에서의 학점뿐만 아니라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꼭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파이썬 자체, 특히 파이썬에서 어떤 특정 챕터, 예를 들면 클래스 혹은 리스트, 기타 등등 어떤 챕터든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이런 학생분들은 언제나 제가 제 휴대폰 번호 알려드렸지만 카톡, 뭐 아이캠퍼스 메시지, 이메일, 문자, 전화 어떤 상담이든 요청해 주시면 제가 개인 맞춤형으로 꼭 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벌써 9주차인데요. 15주차까지 어떻게 보면 반 이상을 배웠고, 인공지능 개론에서 1차 붐, 즉, 실생활 쪽에서의 예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접할 만한 뭐 에이 퍼즐, 혹은 기타 다양한 뭐 게임 환경이라던가, 혹은 탐색, 응용 기초 예시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 개론 1차 붐에서 정말로 그때 전문가들이 그런 고민을 해서 좀 더 진흥화된 문제를 풀었다. 이런 개념을 배웠고요. 지금 그리고 대략 2주차 전부터는 저희가 인공지능 개론에서의 그 2차 붐, 이제 곧 소개해드릴 전문가 시스템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랑은 다르게 전문가들이 인공지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컴퓨터에게 어떻게 지식을 표현했느냐, 이런 부분이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되게 되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좀 더 오토매틱한 인공지능을 스스로 학습하면서 어떻게 기계가 좀 더 스마트해지고 지능을 갖게 되는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정말로 인공지능의 3차 붐의 비기닝 파트 부분을 다음 비디오부터는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번 지금 영상까지 어, 지식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아직도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지난주, 지지난주 그리고 오늘 영상 이렇게 많이 반복하시면서 미리미리 부족하신 부분 캐치하시고
또 기말고사도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차부터는 제가 노트 필기 이 부분 꼭 하세요. 이 부분은 파이썬으로 꼭 코딩해 보세요. 요런 조언이라던가 반복되는 말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중간고사 때까지 그런 말을 했던 이유는 일단은 인공지능 개론에 대해서 정말 개론 지식이라도 스스로 차분히 성실하게 쌓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주 기본적인 공부 방법론을 알려드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학생분들은 피드백 저에게 주셨지만 각자 공부하는 스타일이나 방법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계속 기말고사 때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강조하지 않아도 이제는 대학생 어느 정도 공부를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추천해드렸던 노트 필기라던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주기적으로 보기, 또 파이썬 쉘에서 다양한 예제들을 자기 맞춤형으로 플립 러닝으로 실습해보기, 인공지능 개론 기초 예제, 정말로 코딩을 통해서 접해보기 이런 것들 제가 중간고사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드렸던 기초 공부 방법론이 본인에게 맞았고 도움이 많이 됐던 분들은 계속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어떤 주차는 어사이먼트가 없을 수도 있고 여전히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시스템 입장에서는 정말 이 학생이 요 강의를 듣고 충분히 오프라인 때 3시간 이상의 플립트 러닝으로 공부를 했는지 도움을 드리고자 트래킹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주차별로 어사이먼트 있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교수자에게. 그래서 제가 거의 뭐 주차별로 어사이먼트를 올려드리더라도 아주 편안하게 그냥 지금 학생분이 가지고 있는 워드 파일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편하게 타이핑 하시고요. 이제는 뭐 노트에다가 꼭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하고 싶은 분들은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면 편하게 하세요. 근데 이제는 텍스트 필기도 워드 파일에다가 그냥 공부하시면서 다도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뭐 키워드만 넣으셔도 좋고 문장 하나 정도 넣으셔도 좋고 심지어 뭐 이번 주차에 내가 완벽히 이해했기 때문에 나는 워드에 필기할 내용이 없다. 그러면 지난 주차 내용을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워드 파일을 어사이먼트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그것을 가지고 뭐 부분 점수표 가감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9주차부터는 아이캠퍼스 어사이먼트에는 워드 포트폴리오 파일을 올리되 뭐 스마트폰으로 개인 노트 필기해서 사진 찍어가지고 실습 화면까지 캡처해서 붙여서 올리고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워드 포트폴리오 파일에 본인이 그냥 편하게 타이핑하시면서 공부하신 흔적, 분량도 자유자재고요. 뭐 포맷도 자유예요. 그래서 편하게 주차별로 그냥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부 좀 하면서 조금씩 흔적을 남긴다면 그것도 좋겠죠. 다만 제가 이제 인공지능 개론에 관련돼서 최근에 또 어떤 로봇이 나오거나 학생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좀 더 자극이 될 만한 인공지능 기초 예제 응용 사례 영상들이 발견이 되면 제가 그런 채널을 소개해 드릴 텐데 그거는 꼭 보시고 간단히 감상문을 워드 포트폴리오 파일에 뭐 한 문장, 두 문장 정도 어떤 것을 느꼈는지 이런 거 남기시고 주차별로 어사이먼트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이썬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좀 길게 저희 이때까지 중간 피드백 또 중간고사를 보면서 저희가 어떤 형식을 봤었고 또 향후 기말고사는 어떻게 미리 준비하시면 되는지 또 각자 이제 공부 스타일을 자유에 맡기겠습니다라는 저의 메시지를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파이썬도 역시 개인적으로 본인이 난 파이썬이랑 인공지능 개론은 정말 오하영 교수님 수업을 통해서 임프로브 시켜서 내 커퍼빌리티나 어빌리티를 좀 높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 개인 맞춤형으로 추천을 해 드릴 거고요. 저희 수업 시간에 앞으로 과제 중에서 파이썬으로 구현할 과제라던가 그런 일들이 다음 비디오부터 이제 인공지능을 컴퓨터에게 갖게 하되 좀 더 고차원적인 스스로 학습하면서 하는 방법이 나올 때 그때 기초적인 개념부터 제가 차분히 또 인공지능 개론에 맞춰진 뭐 파이썬 패키지 활용이라던가 기초 예제 이런 것들은 어차피 저랑 처음 시작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까지 제가 진도의 차질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업에 관련된 공부 방법론이라던가 저희 교과목 최근 국내외 트렌드를 좀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영상에서 저희가 공부할 내용 잠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번 챕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표현 챕터를요. 그래서 저희가 인공지능을 위해서 지식을 표현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절차적 지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절차라고 하는 건 어떤 순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가전제품의 매뉴얼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 가전제품 디바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따르세요. 이런 내용이 있지요. 그런 것들이 컴퓨터가 지능을 갖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머나 유저가 고려해야 되는 지식의 표현 방법 중인 절차적 지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학생분들 위키피디아 아시죠? 위키피디아는 저희가 모르는 용어라던가 터미널러지라던가 널리지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가지고 있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가 되는데요. 그런 위키피디아 말고 이제 위키하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개념인데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그 절차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강아지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게 하는 방법, 그 절차,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위키하우예요. 그래서 학생분들 제가 첫 주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제 강의 자료는 제가 국내외 도서 3-4개 정도와 국외 도서 Artificial Intelligence A Modern Approach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러셀 교수님의 인공지능 개론을 다 참고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파트를 추린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주로 참고하고 주로 소개해드리는 그림이나 슬라이드가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는 인공지능 첫걸음 한빛미디어 책의 조금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자료로도 비디오로도 공부를 하지만 만약에 텍스트북 하나 정도도 구체적으로 모든 패러그래프를 읽으면서 체계화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국내 도서 중에서 이 도서를 빌리시든 한권 지금이라도 구입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비전공자에게 조금 적합한 현재까지 국내 도서라고 저는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절차적 지식을 표현하는 첫 번째 방식은요, 규칙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규칙이요. 그래서 만약 뭐뭐라면 뭐뭐를 시킨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는 if then이라고 하는 규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지정하고 그 다음에 서로 경합 관계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절차적 지식의 기본 표현 방식 중에서 첫 번째 규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에는 목적 달성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식 표현 방식으로 절차적 지식의 두 번째 계획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들을 실행하면 좋은지에 대한 지식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획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돼요. 행동, 전제, 효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지하철에 만약에 도착을 하기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떤 특정 지하철에 도착하고 싶어요. 그런 절차를 표현을 하려면 계획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첫 번째는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게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결론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3가지 요소를 고려를 해야 되고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지하철로 도착하는 이런 전체적인 프로시저를 고려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런 계획이라는 방법은 일단 지하철에 도착했다 가정을 해보자. 그래서 그 전 단계에선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전전 단계에선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런 식으로 역방향으로 생각해서 조합을 했을 때 과연 역시 목적은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역방향을 생각해서 조합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을 계획 수립 혹은 계획 인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개념이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차적 지식의 기본적인 표현 방법이 첫 번째가 규칙이고요. 두 번째가 계획이
되겠습니다. 둘 다 기역으로 시작하네요. 네. 자,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역방향 생각해서 조합하는데 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계획 수립에 대한 이그젬플을 한번 그림으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이는 그림은 계획 수립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 상태는 집에 있고요. 목적 상태는 목적지 역에 도착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 위에 있는 화살표는 계획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절차적 지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위의 화살표를 통한 계획은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가고 지하철역에서 일회용 교통카드를 사고 지하철에 타고 목적지역에서 지하철을 내린다가 되겠습니다. 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계획에 있어서 역방향으로 생각해서 조합을 해보는 게 계획 수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계획 수립에 관련된 화살표는 갈색의 좀 더 굵은 밑에 있는 화살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이기 때문에 목적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지 역에 있다가 지하철 안에 있다. 교통카드를 가지고 있다. 지하철역에 있다. 그리고 결국에 집에 있다. 이런 식으로 역 방향으로 생각해서 조합해 나가는 것을 계획 수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절차적 지식을 표현함에 있어서 순방향의 계획과 역 방향의 계획 수립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그림과 예시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절차적 지식 표현의 계획에 있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고 그 세 가지 요소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전제를 하고 그래서 결국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해당 같은 예제를 통해서 이런 행동, 전제, 효과를 3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식 1에서는요.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가는 거겠죠. 그때 전제는 집에 있었다는 것이고요. 결과 이를 통한 효과는 지하철역에 도착한다입니다. 두 번째 지식 같은 경우는 행동은 지하철역에서 일회용 교통카드를 산다. 그때 전제는 지하철역에 있다. 그랬을 때 효과는 교통카드를 얻는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식은 행동은 지하철에 탄다. 그때 전제는 교통카드를 가지고 있다. 결과 나올 수 있는 효과는 지하철로 이동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식 같은 경우는 행동이 목적지역에서 지하철을 내린다입니다. 그때 전제는 지하철 안에 있다. 그리고 그때 최종 효과는 목적지역에 도착한다입니다. 결과 저희가 집에서 목적지 지하철역까지 초기 상태에서 목표 상태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런 절차를 두 번째 계획과 계획 수립을 통해서 표현하는 지식 표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계획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예제에 따라서 결국에 프로그래머나 디자이너나 아니면 유저가 어느 정도까지 정의를 해야 되는지 애매모호하고요. 또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결국 어떤 계획을 사용하면 좋을지 이런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인공지능에서 지식을 표현하기 위한 계획, 절차적 지식에서도 계획 파트에서도 설계자들이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실 후반부에 저희가 배울 정말 자동화된 학습을 통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습을 통한 인공지능을 향상시킬 때에도 과연 어디까지 지능과 상식을 고려해야 되는가 이런 프레임 문제를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은 있지만 사람만큼 때로는 어떻게 보면 너무 쉽고 당연한 상황에서 오히려 인공지능이 약인공지능이 돼서 문제를 못 풀고 오히려 사람보다 더 뛰어난 어떤 규칙성이 뚜렷하고 전문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까지 정의해야 되는지 명확한 경우라면 사람보다 더 퍼포먼스가 좋은 경우도 있다. 이렇게 각 인공지능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절차적 지식을 표현함에 있어서 세 번째 방식은 스크립트입니다. 저희 첫 번째 방식은 뭐였나요? 네, 규칙이었고요. 두 번째는 계획, 세 번째는 네,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는 앞서 설명드린 규칙과 계획과는 달리 어떤 시간,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시간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 때 절차적 지식 표현 중에서 굉장히 대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상황에서 전형적으로 어떠한 사건이 발생할지를 표현하는 지식 방법인데요.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런 스크립트, 절차적 지식 방법론은 어떤 상황인데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지 예측해 볼 수가 있고 지금까지는 무엇이 일어났었는지 역시 역추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한번 이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손님이 음식점에 들어온다. 웨이터가 손님을 테이블로 안내한다. 손님이 요리를 주문한다. 요리사가 요리를 만든다. 웨이터가 손님의 테이블로 요리를 나른다. 손님이 요리를 먹는다. 손님이 웨이터를 불러서 음식값을 계산한다. 손님이 음식점을 나간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시간에 따라서 전형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는지를 표현하는 방법론이 스크립트 기반의 절차적 지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과연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의 제2차 붐을 일으켰던 이 전문가 시스템이 앞서 설명드린 개념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식을 표현하는 챕터를 공부하기 전에는 탐색 부분에서 굉장히 공부를 오랫동안 하고 시간을 많이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사용하면서 저희가 인공지능의 제1차 붐에 대해서 공부를 깊게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다뤘던 인공지능 기초 예제들은 현실 속의 예제라기보다는 어떤 특정 상황에서 어떤 특정 유저들을 위한 그런 문제였어요. 반면에 좀 더 실생활적인 문제를 풀자. 예를 들면 뭐 병원 이라던가 내지는 어떤 지식공학 관련 분야라던가 아니면 기타 특정 도메인에서 그 도메인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한 집단, 뭐 사회인문계열, 의학, 기타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요. 그런 모든 실생활 속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인공지능의 제2차 붐이 되겠고 그 인공지능의 제2차 붐이 대표적인 용어로 전문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용어는 인공지능 개론을 수강하신 학생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탐색 알고리즘, 그 다음에 전문가 시스템 이런 용어들 그리고 저희가 이 챕터가 끝나면 배울 빅데이터 학습 기반의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머신러닝 알고리즘 이런 어떤 핵심 키워드들은 제 수업을 통해서 꼭 간접 혹은 직접적으로 여기서 간접적이라고 하면 제가 텍스트라던가 그림이라던가 설명, CRM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저희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통해서 인공지능 개론을 좀 더 직접적으로 경험해보고 좀 더 본인한테 완벽하게 피부로 와닿으면서 이해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컴퓨팅 사고라던가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믿고 제가 조언해 드리는 대로 차분히 성실하게 따라오시면 꼭 후회하지 않고 인공지능 개론뿐만 아니라 파이썬 부분에서도 나중에 졸업 전후에 본인의 역량이 크게 늘고 나중에 자기 미래에 있어서 꼭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인 포인트는 이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용어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 시스템은 실생활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고안이 되었고요. 전문가의 지식을 컴퓨터에 가르치고 그 지식을 사용해서 컴퓨터가 추론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바로 전문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서 보이는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문가 시스템을 구성을 하려면 크게 대략 최소 7
정도의 컴포넌트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때 일단 아주 필요한 요소는 당연히 사용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요. 전문가라 함은 뭐 다양한 전문가가 있지만 일단 저희가 만약 의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병원에서 의사가 있는데 의사를 대신해 가지고 왓슨 로봇이라던가 닥터 전문가 시스템이 환자를 보고도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그런 지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사는 컴퓨터에게 규칙을 가지고 입력할 수 있는 지식공학자에게 사람 대 사람으로 휴먼 투 휴먼으로 대화를 하면서 이런 질병은 요런 증상을 있는지 판단해야 된다라는 걸 계속 알려줍니다. 그러면 지식공학자는 그런 도메인의 병원, 닥터 지식은 없지만 컴퓨터에게 어떻게 학습시키는지 개념을 알기 때문에 전문가와 대화를 통해서 그걸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컴퓨터에게 이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입력된 데이터는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구축 지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지식 베이스에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축적을 하면서 사용자 를 통해서 나오는 질의응답과 그리고 이런 지식을 가지고 추론할 수 있는 개념을 동시에 활용해서 추론 엔진을 실시간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AI라고 하는 개념이 최초로 인공지능 제2차 붐의 초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론 엔진이 결국에 AI의 오버뷰, first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있고 이 사용자가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전문가가 지식공학자와 대화를 하면 이런 지식공학자가 컴퓨터에게 입력할 수 있는 구축 지원 인터페이스가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전문가 시스템에서 핵심인 요 지식 베이스 부분과 이런 지식들이 쌓이고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응답하는 부분을 통해서 뭔가 중요한 의미심장한 핵심 키워드라던가 메인 키워드가 나오면 그거를 동시에 고려해서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죠. 추론 엔진에서 이렇게 추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최종 결과를 지식 베이스에 이렇게 저장을 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문가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는 추론 엔진과 지식 베이스 그리고 요 모든 것들은 전문가가 있지만 사실 요 지식공학자에 의해서 요 입력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면 지식 베이스에 생성 규칙이라고 하는 어떤 패턴이 되겠습니다. 생성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런 그 생성 규칙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요 생성 규칙을 어떻게 보면 요 지식공학자가 그 패턴과 만들 수 있는 어떤 어드밴스드 프로그래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지식공학자가 지식 베이스의 생성 규칙을 고려해서 생성하고 축적해 나가면 추가적으로 이런 추론 엔진을 통해서 기본 베이스 널리지 인포메이션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드밴스드 돼서 다시 한번 추론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즉 어떻게 보면 다시 만들어지는 새로운 지식이죠. 그래서 추론 엔진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지고 이 지식이 이제 늘려 나가지는 겁니다.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과 행동의 사이클, recognizable acting cycle이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지면서 지식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을 이제 프로그래머가 지식공학자가 전문가와 대화를 통해서 생성을 규칙을 만들게 되고요. 그것을 기존에 있는 지식과 매칭도 시키면서 상충되는 부분은 경합되는 부분은 없애고요. 그리고 의미심장한 새로운 지식은 다시 한번 추출해서
즉 실행 및 기록을 해서 작업 기억을 해서 이런 인식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면서 전문가 시스템은 인공지능처럼 지능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 시스템은 크게 전방향 추론과 추론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전방향 추론과 후방향 추론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전방향 추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 후방향 추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방향 추론이라고 함은 앞서 저희가 초기 상태에서 목표 상태로 간 것처럼 초기 상태 비기닝 파트에서 엔딩 파트로 고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 방향 상태는 역방향처럼 목표 상태로부터 초기 상태를 고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 방향 추론의 이그젬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공학자가 닥터하고 대화를 해보니 다음과 같은 생성 규칙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목이 아프거나 콧물이 난다면 감기 증상이 있는 것이다. 토할 것 같다면 위장염 증상이 있는 것이다. 감기 증상이 있고 고열이 있다면 독감이다. 위장염 증상이 있고 고열이 있다면 바이러스 위장염이다. 독감이라면 회사를 쉬게 한다. 이런 규칙들을 지식공학자가 고려하고 만들어냈어요. 그랬을 때 전문가 시스템의 동작 예시는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콧물이 난다. 그렇다면 규칙 1에 대해서 감기 증상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질문을 추가적으로 유저에게 하는 것이겠죠. 예를 들면 앞서 그림에서 저희가 지식공학자가 다양한 생성 규칙을 닥터와 얘기를 해서 만들었지만 유저랑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잖아요. 요 유저가 정보를 추가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요 추론 엔진은 추가적인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식공학자도 있지만 유저도 동시에 고려돼야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저에게 이제 질문을 해요. 전문가 시스템이요. 고열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고열이 없고 만약에 고열이 있다라고 하면 규칙 3을 전문가 시스템에서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독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다시 한번 규칙 5를 통해서 회사를 쉬게 한다. 이런 결론을 레코멘데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1, 2, 3, 4 이렇게 절차적으로 전방향 추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내용을 후방향 추론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현재까지 사용자에게, 유저에게 최종적으로 마지막 시간대에서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회사인가요?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만약에 집이에요 라는 응답을 한다면 후방향 추론을 바탕으로 지금 회사에 있을 시간인데 집에 있구나 라고 하면 어딘가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성 규칙이 있는데요. 사실 전문가 시스템은 대략 500개 정도의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을 가진 컴퓨터는 그런 500개의 생성 규칙 중에서 지금 시간에 유저에게 받은 역방향 최종 추론을 바탕으로 역트리 방향으로 이니시에이트 스테이트를 향해서 추론을 역방향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회사에 있어야 될 시간인데 집에 있다라는 거는 어디가 아프구나.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어떤 그 감기 증상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감기 증상이 있으면서 열이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콧물이 나고 목이 아픈가요? 이런 식으로 역방향으로 추론을 하면서 시간에 따라서 다양한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게 전문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시스템은 인공지능에서의 제 2차 붐에서 메인 키워드가 되고 이런 전문가 시스템이 붐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는 앞서 설명드린 것
것처럼 다양한 추론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류형입니다. 말 그대로 분류입니다.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미리 준비된 가설을 분류를 하면서 불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가지치기를 하면서 가설을 좁혀나가는 거죠. 그래서 최종 답을 얻어내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주로 분류형은 의료 진단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설을 좁혀나간다. 요게 메인 키워드가 됩니다. 전문가 시스템의 그 두 번째 형태는 합성형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는 조합, 합성할 수 있는 조합을 제안함으로써 답을 얻어내는 거고요. 세 번째는 복합형입니다. 그래서 분류와 합성형 처리를 모두 필요로 하는 시스템. 그래서 주로 이제 교육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이 분야를 특히 지식공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시스템은 사실은 AI의 초기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 챕터를 끝내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 사실은 어떻게 컴퓨터에게 학습을 시킬 것인가, 그리고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알고리즘을 돌릴 때 결국에는 이런 분류, 합성, 복합형 이런 형태의 다양한 개념을 좀 더 깊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뭐지? 라고 스스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게 바로 인공지능 2차 붐 때 나왔던 이런 전문가 시스템의 세 가지 분류에서 나온 컨셉이 되겠습니다. 즉 AI 전문가들은 이때부터 아주 오래전 시간대부터 컴퓨터에게 어떻게 지능을 학습시킬 건가에 대해서 오랫동안 다각도에서 고민을 해오고 연구를 해왔다는 그런 증거가 동시에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는 지식을 표현함에 있어서 절차적 지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신체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신체지라고 함은 지식을 표현함에 있어서 말로 풀어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암묵적 지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짧은 내용이지만 영상을 분리를 해서 다음 영상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